우리 신체 기관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 빼고요. 물론 머리도 이걸 포함하고 있지만 다 합치면 어디가 제일 무거운지 아세요? 저희 몸 중에요? 네네. 엉덩이? 엉덩이? 사실은 80점 이상 되는 답이죠. 피부죠. 피부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제일 민감한 데도 사실은 그래서 피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인간의 촉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촉감각이요, 우리가 다 같은 피부가 아니에요. 민감한 데가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점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겠지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요, 여러 부위를 이렇게 대봐요. 근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지점을 찌르고 있지만, 대고 있지만 어떤 데는 상당히 벌려줘야 두 개야 느끼고요. 어떤 데는 조금만 벌려도 두 개가 눌리고 있네. 더 민감한 거죠, 이런 데가. 네. 그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감할수록 뇌에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입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아우, 네. 티셔츠를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입으면 돼요. 네. 밑에서부터. 지퍼를 달아야지. 네. 네. 손이 그 다음에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같은 데는 민감하지 않고 손끝은 정말 민감해요. 저 맵을 그리는 이유가 저만큼 뇌에서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들이. 그래서 우리는 민감한 데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데도 있죠. 네.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그 나쁜 짓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성희롱 하는 인간들이 있죠. 만지는 인간들. 이게 바로 뭡니까? 손으로 만지죠, 그놈들. 근데 어딜 만집니까? 주로 엉덩이를 만져요. 허벅지를 만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제일 민감한 데로, 상대방한테는 둔감한 데를 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쾌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방어를 빨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게 바로 성희롱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은밀한 데를 건드리는 인간들입니다. 안 좋아하는 데 만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제 딸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볼을 쓰다듬으면 제 딸아이가 아빠 이러겠지만, 제가 김재우 씨를 이렇게 만지거나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홍나 씨나 문대, 이건 완전히 이건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좋아하니까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접촉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잘 파는 판매어들은 어떻게든 그 옷을 만지게 해요. 만지면 사요. 제가 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중에 이걸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정말 노련한 자동차 딜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쪽이 좀 추운 지역이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와요. 왜? 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동차의 문고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왜? 타려고. 거기를 헤어드라이기를 적당하게 데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을 만질 때 최고로 최적의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그 사람이 자동차를 그 지점에서 제일 잘 파는 딜러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더 가격이 저렴한데도 우린 이걸 삽니다. 왜? 나한테 더 많이 접촉하거든요. 나한테 더 많이 접촉하니까 이게 왠지 더 나한테 좋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런 용기들을 자꾸 만지게 하는 거고, 음료수 병들조차도 더 많이 닿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딱딱한 쿠션과 푹신한 쿠션에서요, 앉아서 같은 제품을 평가해도 달라져요. 딱딱한 쿠션은요, 그 대신 뭡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딱딱한 의자는. 푹신한 건 푹신하고 안락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팔리느냐도 결정됩니다. 뒤에다가 아주 푹신한 구름으로 배경화면을 만들어 놨더니 고가지만 푹신한 쿠션이 들어간 소파를 더 많이 삽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배경을요, 동전을 다 달아놨어요. 동전 배경. 그랬더니 사람이 전부 다 저렴한 소파를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피부가요, 단순히 접촉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은요, 능동적 촉감각과 수동적 촉감각이라는 거 하는 걸 달리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점자책을 이렇게 읽고 계신데요,
내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점자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점자책이 이렇게 지나가도 결국 점자책이 읽는 거죠. 근데 내가 손을 움직이면서 읽고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위치를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느낄 때나 혹은 내가 움직이고 있지 못할 때는요. 사람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같은 촉감각이라도요. 그러니까 이 촉감각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터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촉감각처럼 문화와 맥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맞으면 아프죠. 갈고리로 등에 이렇게 쫙 꿰가지고 사람을 들어올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도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게 꼬챙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등을 이렇게 꿰서요. 들어 올려서 돌립니다. 네, 저걸 훅 스위닝이라고 해요. 훅 스위닝. 네, 그런데 저게 실제로 저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꽤 많은 남부인도 쪽에서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느껴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촉감각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그 문화에서 그걸 불안하게 만드느냐, 불안하지 않게 만드느냐에 철저히 달려 있습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네. 안 불안할 때 맞으면요. 덜 아파요. 차라리 그리고 너 이거 맞으면 5만 원 줄게 하고 맞으면 달아요, 매가. 네. 그걸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은 철저히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병사들이죠, 교전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몰핀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앰뷸런스에 태우면 군의관이 와서 얘는 후송시켜서 병상에 눕혀라. 이런 식으로 불안한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면 급감합니다. 훨씬 줄어들어요. 불안이 고통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통증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분들과 의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면요. 불안은요. 원래 객관적인 통증의 양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시험 전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끝난 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전날이 불안하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불안하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죠. 이때 사람들이 아픈 건 약간 뻥 튀겨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도 그러시죠. 다 끝내고 편안한 상태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서 샤워 끝내고 쫙 편안하게 누웠는데 이때 아파요. 이건 순도 100%짜리 퓨어 페인이에요. 순수하고 맑은 페인이에요. 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리얼 페인.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 아플 때 꼭 병원에 와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오니까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화. 네, 퇴화, 죽습니다. 쓰지 않는 세포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요. 블레이크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른편에 보는 저런 통 안에 수직선만 있죠. 수직선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저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 통 안에다 두고.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수직선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보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고양이를 꺼내서 수평바, 아주 간단히 쉽게 넘을 수 있는 수평바를 줬더니 못 넘어가더래요. 네. 벌써 이 세포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퇴화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아이 방에 벽지 바르려면 다 저런 거 벽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스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기엔 어떠한 종류의 직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샤프 컨트라스트, 구분되는 어떤 선들이나 각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Why a baby needs to see sharp contrast.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저런 걸 봐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저런 세포들을 써야 될 테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을 태어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고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아가야?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라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두 줄 실험인데요. 이 두 줄 실험이 뭐냐면요. 천장에 실처럼 얇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한 명 이 방에 집어넣습니다. 방에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생이 들어가서 해야 될 미션, 과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떼어내면 안 돼요. 떼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어내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예,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에 제가 옆에 있다가 가위를 하나 툭 던져줘요. 이걸 써봐라. 그럼 이 학생들의 표정은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또 약을 올려요. 앞에 친구도 이걸로 해결했어. 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런가? 방금 그래서 제가 써야 된다니까 이걸로 된다니까 약을 또 바짝바짝 올리죠. 알겠다. 써야 되겠다. 자,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민 씨? 저요? 네. 제 옷을 잘라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퍼포먼스 버전으로. 네. 아니 어떻게든 연결시키면 네, 되니까. 네, 네. 바지도 많이 잡지를 짧고. 못하죠. 잡기가 힘들죠. 그렇죠. 99%의 학생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요. 그리고 가위를 우리가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아, 나 저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우, 저희가 그 전날 나를 조교랑 함께 2시간 동안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아우, 참. 잘리고 또 잘립니다. 이러면요. 90% 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뒤집어서 나를 잡아요. 아우, 창피해. 그리고 자기 손 다칠 걱정도 안 하는지 손잡이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이거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과학영재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30분이 아니라 10분 더 달라고 그래서 40분을 줬는데 40분 내내 말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정전기. 정전기. 야. 벌리면 안 돼. 네. 정답. 네. 벌려서 가위 한쪽을 그 걸고 한쪽을 끝에 걸면 안 고리에 끈을 묶어서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분 내에 하는 학생이 10%도 안 나와요. 별 학생이 다 나와요. 가위 주면 이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치를 한쪽 실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때 기다려서 잡아서 이어요. 그런데 가위는 왜 못 묶느냐?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뭡니까? 잘라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가위를 주고도요, 묶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걷게 하면요, 대략 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에 거의 60, 70%의 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서 튀어들어와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즉, 다른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경험을 하셔야만
그게 바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가르쳐주다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자 이렇게 해서 놓고 식탁에 나와서 밥을 먹고 조금 딴짓하고 놀다가 들어가면 적어도 만약에 5문제를 못 풀었으면 3문제 정도는 자기 스스로 그렇죠. 풀더라고요. 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특히 단 거 먹었을 때. 그렇죠. 네. 아, 단 거. 좀 아들이 단순해서 네, 네. 이게 확 정신을 놓고 나면 네.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고 풀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걷는 것도 뭔가 팁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통찰이 빨리 와요. 그런데 지갑이랑 핸드폰을 들고 나간 학생들은요. 계속 걸어요. 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자꾸 뭐 해야 될지, 다음 약속은 뭔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 숙제가 뭔지 이걸 생각하게 돼서 지금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목적을 계속 갖고 걸어요. 무목적으로 걸으셔야 돼요. 예전에 네. 그 수능 볼 때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딴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풀어라. 그럼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딴 문제 풀다 왔더니 종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풀었어요. 놓쳤구나. 네. 영원히 지나간 거야. 결국 못 풀었어요. 야, 네. 아, 물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있어요.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이게 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육감이에요.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아,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힘들다.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아, 정말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로맨틱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러브 액츄얼리죠. 로맨틱 무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실제로 추운 겨울날 로맨틱 무비의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추우니까요.
내가 내 방 안에 추운 데에 있으니까 따뜻한 영화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무비는 전부 다 겨울에 찍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부터.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서 로맨틱 무비가 더 많이 시청되고 많이 비디오도 예전에 대여가 됐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30일 영화 구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날인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밑에 로맨스 코미디 추천이라고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창 밑에. 전국 현재 날씨 정보. 그거보다도 로맨틱 코미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생활 속 심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입이 무거우면 아까 그 그림처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사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 체중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겁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기만 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의 인사 서류를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그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가벼운 비닐 카바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그런데요,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더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육감이에요, 사실은. 착각 같지만 육감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버디랭귀지가. 우리 몸의 포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걸 사용하기도 하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불리는 겁니다. 조류도 그렇게 하고 파충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희들보다 세 혹은 나 당신들한테 나 압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이 에미쿠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해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육감에 들어가는 거죠. 더럽죠? 네. 그런데 이건 물리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런데 저 더러운 놈 안 씻었다는 얘기 아니죠. 도덕과 육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손으로 악플을 일부러 달게 해요. 악플이 어떤 악플이 있느냐 연구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 수집하기 위한 거니까 넌 욕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악플을 달아봐라. 그런데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더러운 짓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손을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을 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씻어요. 내 손을 더 길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욕을 하게 해요. 그냥 이건 욕 수집이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욕 수집이에요? 나 그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저 이런 욕도 알아요. 이런 욕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벌써 자기 입을 어떻게 봅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양치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해요. 그래서요, 돈을 깨끗이 버셔야 돼요.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왜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되냐면 깨끗한 돈이라야 더 잘 써져요. 더럽게 돈을 벌면 그 효용을 적게 느껴요. 무슨 얘기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에 만약에 20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200만 원이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온 2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기업,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만큼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부도덕한 기업으로 받은 200만 원은 그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요거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기 위해서는 더 써야 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나 부도덕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들이 낭비가 되기 더 쉬운 겁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단계 있죠. 우리도 가끔 왜 노인분들한테 건강식품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파는 경우 있죠. 옥매트. 네. 매트가 그렇게 팔리죠. 이런 거 주로 어떻게 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다녀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모집할 때 딱 갔는데 애리조나에서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투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그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탔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겠죠. 그럼 버스를 타고 자기가 갑니다. 그러면 피닉스에서 투싼까지 가는데 그 도시까지 가는데 대략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려 갔더니 가서 교육은커녕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 교육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훅훅훅 하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시끄럽고 덜컹거리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훅훅 지나가고 냄새라는 것도 버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가 섞이면서 정신이 없죠. 감각의 차단이 일어날 때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에 가장 쉽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버스에서 그것들을 파시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노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연구 하나 있죠. 날씨가 좋을 때랑요, 날씨가 흐릴 때, 양쪽 모두에서 같은 남자가 여성들한테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확실히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화사하니까, 날씨가 화사하니까 내 마음도 화사해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2.4%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요, 13%에서 14%밖에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싹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 알려주기 전에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면 그 효과가 사라져요.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셔야만 우리는 그 무언가에 안 당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온도, 보는 것, 느끼는 것, 맛을 보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거나 집중해야 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속이는 정보, 나를 잠깐 동안 눈 감게 하는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느낀 대로 한번 이야기하고 쓰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한번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